대한민국 국방부 지하 벙커 회의실. 40대 준장이 30대 최연소 중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자리에 앉은 여군이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수십억 방산 비리와 20년 전 조작 사건까지 모두 끝장낼 심판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앉아. 귀를 찢을 듯 날카롭고 오만한 음성이 육중한 홀로그램 회의실 문을 뚫고 터져나왔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국방부 지하 벙커 대회의실. 서늘한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박서연 준장 40대이었다. 반짝이는 계급장만큼이나 화려한 그녀의 얼굴은 최근 실패한 작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흙탕을 본 것처럼 역겨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꽂힌 곳에는 마치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군복의 단정함이 흐트러짐 없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사이보그처럼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서린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바로 이채원 중장 30대였다. 여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 진급이라는 전설을 만들어냈으며 최근 북방 경계선 방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천재 전략가였다. 이채원은 방금 전 박서연 준장에게 험한 발언을 들었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스마트 렌즈로 작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곧게 뻗은 등 뒤로는 수많은 장성들이 파벌을 나눈 채 이 권력 투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숨죽이며 계산하고 있었다. 이곳은 최첨단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 자리였으며 박서연 준장은 자신의 방산업체 커넥션을 밀어붙이려던 참이었다. 박서연은 이채원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주요 프로젝트를 가로챈 데다 어린 나이에 높은 계급을 단 이채원에 대한 질투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채원의 별 3개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이채원 중장이라고 했나? 30줄 초반의 중장이라니 청와대 백이라도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여기가 당신 소꿉장난하는 곳인 줄 알아. 군수내부 회의가 우스워? 이 회의실은 엄연히 실전 경험과 서열이 지배하는 곳이야. 당신 자리는 저 구석의 기록원 자리만도 못할 텐데 감히 어디서 건방지게 상석을 차지해. 박서연 준장은 손가락으로 이채원을 가리키며 얼굴을 붉힌 채 맹렬히 비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주의적 오만함과 억누를 수 없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주변의 장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뿐 이 팽팽한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썼다. 40대의 준장이 30대의 중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이 상황은 군영법상 항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었다. 이채원은 드디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핏대가 선 박서연의 눈빛과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이채원의 눈동자는 깊은 겨울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철저히 파괴할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박 준장님. 이채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울림에는 박서연의 악에 바친 고함보다 훨씬 서늘한 통제력이 실려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와 내 자리에 앉는 것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작전 통제관으로서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자 임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보 회의를 직접 주관하라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이 상석이 혹시 준장급 이하를 위한 노약자석이라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VIP 의전 시스템에 명시된 좌석 배치도에 제 이름 이채원 중장이 홀로그램으로 분명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채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명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고 그 순간 명패에서 국가안보실의 푸른색 인장이 홀로그램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태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직 명백한 사실만을 팩트로 꽂아 넣고 있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반격에 박서연의 오만함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박서연은 헛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분노에서 창백한 당황스러움으로 급변했다. 명령? VIP 지시든 뭐든 간에 이 회의실에는 보이지 않는 짬밥과 서열이 분명히 존재해.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실전 배치 경력도 고작 몇 년에 불과하잖아. 아무리 별 3개를 달았어도 군대의 근간은 기강과 전통이야. 수십 년 군에 헌신한 선배 장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이 무작정 상석을 꿰차는 게 요즘 엘리트 장교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나? 박서연은 계급에서 밀리자 연장자 프레임과 과거의 빛바랜 훈장들을 들먹이며 치졸한 2차 공격을 시도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군의 전통을 무시하는 젊은 장성과의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 했다. 권력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이채원에게 망신을 주어 자신이 이 수뇌부의 진정한 실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증밖에 없었다. 이채원은 가소롭다는 듯 조용히 박서연 준장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장성들의 고막에 꽂힐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대는 기강을 따지기 전에 전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박 준장님, 저는 대한민국 국군의 중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최첨단 전략을 확정지을 의무가 있습니다. 낡은 권위의식이나 연장자에 대한 사적인 예우는 회의가 끝난 후 회식 자리에서나 찾으십시오. 5천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이 작전 통제실에서 나이 타령을 하는 것이야말로 군 기강을 해치는 짓 아닙니까? 제가 만약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인 무능한 장성이었다면 이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완벽하게 계산된 승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언과 동시에 이채원의 손짓으로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북방 한계선 위협 지도가 띄워지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특히 무능한 장성이라는 워딩은 방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박서연의 뼈를 때리는 통렬한 일침이었다. 박서연은 이채원의 완벽한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피가 날 정도로 입술만 잘근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국방부 장관이 미군 연합사령관과 함께 입장했다. 장관은 룸 안의 얼어붙은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가? 박 준장, 이 중장. 회의 시작도 전인데 마치 포격전이 벌어진 것 같군. 장관의 매서운 시선에 박서연은 재빨리 가식적인 미소로 가면을 바꿨었다. 장관님, 송구합니다. 이 중장님이 너무 일찍 착석하시어 제가 잠시 좌석 배치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던 참이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박서연은 비겁한 변명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채원은 장관을 향해 절도 있게 경례하며 단호하게 팩트를 짚었다. 장관님, 사실과 다릅니다. 박 준장님께서는 저의 진급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군 서열을 핑계로 제 착석을 방해하셨습니다. 저는 안보회의의 본질과 실력주의의 원칙을 들어 그녀의 억지를 논박했을 뿐입니다. 제 브리핑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채원은 어설픈 봉합 대신 거침없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 박서연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타협 없는 강직함에 장관과 미군 사령관마저 감탄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장관은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판결을 내리듯 입을 열었다. 박 준장, 이 중장의 발언이 한치의 틀림도 없네. 작금의 안보 위기 속에서 오늘의 회의는 그 어떤 구시대적 꼰대질보다 훨씬 막중해. 박 준장도 잔말 말고 착석해. 당장 브리핑을 시작한다. 장관은 공개적으로 이채원의 완벽한 판정승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서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치욕적인 패배감을 맛보았지만 권력자들 앞에서 더 이상 난동을 피울 수 없어 얼굴 근육을 경련하며 억지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뱀 같은 눈빛은 이채원을 향해 살기 어린 복수심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 회의는 단순한 정례 브리핑이 아니었다. 한 달 뒤 펼쳐질 역대 최대 규모의 동북아 다국적 연합훈련의 지휘봉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단두대 매치였다.
이 자리에서 이채원이 고안한 AI 기반 무인 드론 군집 전술인 SRT, 스위프트 리스폰스 탁틱가 채택되느냐? 아니면 박서연이 이권과 결탁해 밀어붙이는 재래식 중장갑 방어 전략 CDS 컨서버티브 디펜스 스트라티지가 유지되느냐에 따라 군부 내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이었다. 박서연은 속으로 피가 날 정도로 이를 갈았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건방진 계집애. 내 그 잘난 드론 전술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날엔 널 군사재판에 세워서라도 끌어내려 주마. 어디 두고 보자고. 이채원은 척추를 타고 오르는 박서연의 노골적인 살기를 느꼈지만 이미 그녀의 차가운 이성은 홀로그램으로 떠오른 작전 지도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SRT 전술은 군 수뇌부가 지난 10년간 안일하게 고수해온 재래식 방어망의 모순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극비 프로젝트였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미래전의 판도를 쥐게 되겠지만 단 1%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국회 청문회와 언론의 맹비난을 홀로 뒤집었어야 하는 독이 든 성배였다. 그로부터 3일 후 국방부에서의 팽팽한 신경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채원 중장은 박서연 준장의 더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장소는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아닌 서울 지하철 미개통 폐선구역 깊숙한 곳에 위장 설립된 제국 퀀텀 전력연구소라는 비밀 군사 벙커였다. 이곳은 이채원의 SRT AI 자율 통제 시스템의 소스 코드와 핵심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보관된 심장부였다. 오후 4시 정각 이채원은 연구소 책임자인 최건우 소령 30대과 함께 양자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최종 방어선 검토를 하고 있었다. 최소령은 이채원의 사관학교 수석 후배이자 SRT 인공지능 신경망 구축을 처음부터 주도한 천재적인 해커 출신 브레인이었다. 중장님, SRT의 알파 테스트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극한의 전천후 조건에서도 기존 박서연의 CDS 기갑 부대 방어망 대비 30% 이상의 경이로운 타격 효율과 생존율을 입증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완벽의 경지입니다. 최소령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태블릿을 건넸다. 수고했어, 최소령.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일러. 박준장 측의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이 완벽한 데이터를 어떻게든 조작하려 들 게 뻔해. 구형 CDS와 연동될 때 생기는 백도어 취약점은 전부 패치했나? 이채원은 차가운 커피를 들이켜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연구소 강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안 총괄팀장인 정태양 대위 20대 후반가 땀에 흠뻑 젖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이중장님, 비상사태입니다. 방금 전 외부망에서 폐쇄망으로 침투하려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스파이킹이 감지되었습니다. 군사 기밀을 빼내가려는 고도의 해킹봇이 저희 다중 방화벽을 뚫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킬스위치를 작동시켜 긴급 차단했지만 역추적 알고리즘으로 발신지 IP를 뜯어보니 충격적이게도 국방부 최상위 내부망이었습니다. 이채원과 최소령의 표정이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굳어졌다. 국방부 내부망이라고? 좌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봐. 이채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IP 우회 경로를 해독한 결과 용산 국방부 청사 3층 별관, 즉 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만 할당된 1급 비밀 접속망입니다. 해킹 시각은 15시 50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분 전입니다. 정대위는 손끝을 파르르 떨며 보고했다. 이채원의 서늘한 눈빛에 푸른 안광이 맺혔다. 국방부 3층의 준장급 이상 접속망. 10분 전이면 장관 주재 회의가 막 끝난 직후였다. 이채원의 뇌리에는 도끼를 품고 이를 갈던 박서연의 일그러진 얼굴이 즉각 스쳐 지나갔다. 최소령, 당장 원본 데이터를 오프라인 하드 드라이브로 백업해서 지하 EMP 방호 금고에 봉인해. 그리고 정대위, 이 해킹 시도에 대해서는 전원 함구령을 내린다. 외부는 물론이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도 절대 보고하지 마. 박서연이 파놓은 함정일 수 있어.
대신 놈들의 접속망 경로에 진짜처럼 위장한 가짜 더미 데이터를 흘려보내서 스스로 미끼를 물게 만들어. 내부의 쥐새끼는 우리가 직접 사냥한다. 이채원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역공을 지시했다. 이채원은 이번 보안망 해킹 사건이 박서연 준장의 교묘한 수작임을 직감했다. 내부 접속 코드가 사용된 흔적이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부족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항명으로 몰려 역공당할 판이었다. 최소령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비상 데이터락을 걸기 위해 서버실로 향했다. 이채원은 빗방울이 부딪히는 창밖으로 흐릿해진 강남의 빌딩 숲을 응시했다. 평온해 보이는 저 불빛들 아래서 그녀와 박준장 사이에는 이미 군의 통제권을 둔 처절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박준장님, 당신의 끝없는 탐욕이 아군의 시스템까지 갉아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국의 방패를 당신의 출세 도구로 전락시키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채원은 차갑게 읊조렸다. 그녀는 겉옷을 챙겨 입고 연구소의 무거운 철문을 나섰다. 이제 방어만 하는 시간은 끝났다. 박서연 준장의 은밀한 자금줄을 끊어낼 덫을 놓을 차례였다. 이채원은 이제 익숙했던 연구 단지를 뒤로하고 권모술수와 기만이 판치는 또 다른 전장으로 발을 들이밀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느냐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채원은 박서연 준장의 배후를 캐기 위해 가장 위험한 정보원과 선을 닿기로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여의도가 아닌 한남동 골목에 숨겨진 낡은 양복점 지하의 프라이빗시가 바였다. 아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이곳은 군과 정계의 거물들이 밀담을 나누는 안가 역할을 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이는 송기호 예비역 대령. 그는 박서연 준장과 사관학교 동기였으나 그녀의 무자비한 숙청 작업에 희생되어 강제 전역당한 뒤 지금은 사설 군사 정보 업체를 운영하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인물이었다. 저녁 7시 이채원은 자욱한 연기 사이로 송대령과 마주 앉았다. 최고급 위스키 잔이 놓인 테이블 위로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랜만이군 이중장. 자네가 내 안가까지 찾아온 걸 보니 국방부의 피바람이 불조짐인가 보군. 송대령이 시가를 물며 나지막이 말했다. 송대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박서연 준장의 자금 흐름과 최근 접촉한 외부 브로커 명단이 필요합니다. 이채원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본론을 던졌다. 송대령은 재를 털어내며 헛웃음을 쳤다. 역시 박서연 그 독사 때문이군. 자네가 자신을 제치고 중장 마크를 달았을 때 그녀는 아마 자네를 찢어 죽이고 싶었을 거다. 사관학교 시절 내 뒤통수를 쳤을 때부터 알아봤지. 송대령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중장. 그녀는 지금 군 내부에서 단순한 사조직을 넘어선 범죄 카르텔을 굴리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전몰장병 육가족 후원재단이라고 떠들지만 실상은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로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지.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돈의 출처가 대형 방산 비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다. 그녀가 자네의 차세대 전술망인 SRT를 결사 반대하고 구형 CDS 방어 체계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그 썩은 돈줄 때문이야. 이채원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다. 방산 비리라니. 이는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을 팔아넘기는 반역 행위였다. CDS가 부패와 얽혀 있다고요? 그 시스템의 결함을 알면서도 밀어붙인다는 뜻입니까? 이채원이 탁자를 짚으며 물었다. CDS의 핵심인 구형 제머 부품 독점 공급권이 특정 방산업체에 묶여 있기 때문이지. 자네의 무인화 방어 체계인 SRT가 도입되면 그 고철 덩어리들을 납품하던 기업은 하루아침에 파산이야. 박서연은 그 업체로부터 암호화폐와 미술품으로 천문학적인 뇌물을 챙기고 있어. 최근 그녀가 한남동에 차명으로 비밀 갤러리를 오픈하고 수십억 원대 밀수품을 쟁여뒀다는 첩보가 들어왔네. 송대령은 잔을 비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박서연이 그저 출세에 미친 군인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녀는 이제 선을 넘었어. 조국의 안보를 볼모로 잡고 자신의 호화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괴물이 된 거다.
이채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턱을 꽉 깨물었다. 한남동 갤러리, 방산 카르텔, 그리고 국가를 배신한 장군. 모든 의혹의 화살표가 박서연 준장이라는 관역 한가운데로 꽂히고 있었다. 어젯밤 연구소 서버가 공격당한 것도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SRT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 CDS를 유일한 대안으로 만들려는 그녀의 치밀한 공작이었던 것이다. 송 대령님, 심증만으로는 국방부의 감찰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제게는 박 준장을 단번에 추참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이 중장, 빈손으로 자네를 불렀겠나. 송 대령은 품속에서 생체인식 보안이 걸린 얇은 스마트 카드를 꺼내 이채원에게 밀어주었다. 이 안에는 박서연 준장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의 일부와 그녀가 방산업체 거물과 정기적으로 회동한 GPS 로그가 들어있네. 서울 잠실에 위치한 초고층 호텔 라운지가 그들의 아지트더군. 군복을 벗으면서 챙겨 나온 내 마지막 양심의 무게라네. 자네의 SRT가 반드시 세상을 봐야 해.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이채원은 스마트 카드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자신의 특수 시계에 스캔했다. 사사로운 원한을 넘어 불량 장비 탓에 훈련 중 희생당한 부하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냉철한 의무감이 그녀의 가슴을 때렸다. 이 데이터는 박서연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될 터였다. 송 대령님, 빚을 졌습니다. 이 패는 오직 국군 방어망을 정화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제 견장에 맹세코 이 더러운 카르텔을 박살내겠습니다. 이채원은 자리에서 단호하게 일어났다. 한남동 뒷골목엔 짙은 어둠이 깔렸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서슬퍼런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방어 체계를 연구하는 학구파 장성을 넘어 부패의 심장을 도려낼 집행관으로 거듭났다. 박서연과의 충돌은 더 이상 진급을 위한 알력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건 성전이 되었다. 이채원 중장은 송기호 예비역 대령이 넘겨준 보안 카드를 방탄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봉인하며 피 튀기는 반격의 첫 수를 구상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박서연 준장이 송파구 잠실 롯데 시그니엘 서울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방산업체 핵심 인사와 접선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채원은 이 치명적인 뇌물수수 현장을 직접 덮쳐야만 했다. 타깃 위치, 시그니엘 서울 79층, VIP,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접선 시간, 매주 화요일 밤 11시. 이채원은 직속 부관이자 전 사이버 사령부 에이스였던 20대 후반의 한지훈 소령을 호출했다. 한 소령은 독보적인 전자기기 통제력과 유령 같은 잠입 능력으로 이채원의 완벽한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 한 소령, 시그니엘 79층의 보안 프로토콜과 사각지대 도면을 완벽히 확보해. 최상위 VIP 구역이라 생체 인식이 없으면 뚫기 어려울 거다. 하지만 난 박 준장의 육성과 거래 상대의 얼굴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오고 가는 전자문서나 실물 거래의 흔적을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중장님, 해당 구역 직접 침투는 지휘관의 신분 노출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습니다. 제가 자체 개발한 초소형 드론과 호텔 내부 인트라넷을 우회 해킹해 원격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한소령이 태블릿을 띄우며 만류했다. 이채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기각한다. 박 준장은 방산업체에서 제공한 최신 대해킹 방어막을 두르고 있어. 섣부른 전자전은 오히려 우리 위치만 노출할 뿐이다.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물리적 증거를 현장에서 따내야 해. 내가 직접 사복으로 위장해 타깃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 한소령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다. 중장님, 제정신이십니까? 현직 군 수뇌부가 사찰 혐의로 적발되면 군사법정에 설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발각될 틈 따위는 주지 않는다.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가면을 쓸 테니까. 이채원의 눈빛에 차가운 사명감이 어렸다. 일주일 뒤 화요일 밤 10시 30분. 이채원 중장은 훈장이 달린 정복 대신 당일 호텔에서 열리는 VVIP 자선 파티 드레스 코드에 맞춘 화려한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로비로 들어섰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헤어스타일마저 완벽히 바꾼 그녀는
깐깐한 군장성이 아닌 해외에서 귀국한 재벌가 상속녀처럼 보였다. 한소령은 귀걸이로 위장된 초소형 도청기와 전파 교란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공식 흑색 요원 2개조를 롯데월드타워 외부와 석촌호수 인근에 매복시켰습니다. 타격 신호가 오면 3분 내로 로비를 장악합니다. 한소령이 긴장된 목소리로 최종 보고를 마쳤다. 이채원은 미세한 끄덕임으로 답한 뒤 79층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기압차로 귀가 먹먹해질 만큼 빠르게 솟구치는 공간 안에서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사령관의 권위는 지우고 스파이의 날카로운 감각을 날세웠다. 라운지 내부는 라이브 현악 사중주의 묵직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현기증이 날 듯 아찔하고 화려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였다. 이채원은 룸미러의 반사를 이용해 박서연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둥 뒤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았다. 10분 뒤 박서연 준장이 덩치가 큰 사설 경호원 한 명을 대동하고 라운지에 나타났다. 붉은색 실크 블라우스 차림의 그녀는 특유의 오만한 턱선을 치켜들고 있었지만 매처럼 주변을 스캔하는 눈동자엔 초조함이 묻어났다. 박서연이 가장 안쪽 VIP 부스에 착석하고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맞춤형 수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보안 장치가 달린 특수 금속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국내 굴지의 군수기업 한영방위산업의 권태준 부회장이었다. 한영방위산업은 박서연의 CDS 방어망이 국방부 표준으로 채택될 시 수조 원대의 독점 계약을 따낼 거대 군산 복합체였다. 이채원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는 척하며 귀걸이 형태의 지향성 골전도 도청기를 작동시켰다. 타깃과의 거리는 대략 5m, 현악기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방해되었지만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접목된 장비는 두 사람의 은밀한 미러를 그녀의 귀 속으로 꽂아 넣었다. 박서연 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권 부회장님, 국방부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건방진 이채원 중장이 SRT라는 말도 안 되는 AI 전술망을 들이밀며 제 목줄을 조이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CDS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입니다. 이 가방 안에 자금만으론 부족해요. 그러자 권태준 부회장이 서늘하게 웃으며 답했다. 박 준장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치권 핵심 인사들과 기무사 쪽에 두둑하게 기름을 쳐두었습니다. 내일 조간신문에 SRT 시스템이 적국에 해킹당할 수 있다는 조작된 폭로 기사가 터질 겁니다. 게다가 이 중장의 순직한 아버지를 군납 비리로 엮어 그녀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킬 치명적인 시나리오도 완성해 두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군은 언제나 기득권의 그림자 속에서 안정을 찾죠. 시스템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채원의 숨결이 순간 얼어붙었다. 잊고 싶었던 가족의 비극. 그녀는 저들의 대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직감했다. 하지만 감정에 휘말릴 때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박서연 준장. 말은 번지르르 하군요. 그래서 한남동 최고급 빌라의 명예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군복을 걸고 도박을 하는 이유를 잊으신 건 아니겠죠. 권태준 부회장, 염려 마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최종 결제가 떨어지는 순간 스위스 비밀 계좌로 약속된 자금과 금괴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최고급 스포츠카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내년 국방부 장관 자리도 꿈은 아닐 겁니다. 비밀 계좌, 한남동 빌라, 국방부 장관. 역겨운 단어들이 이채원의 뇌리를 강타했다. 이는 군의 뿌리를 흔드는 거대한 반역 행위였다. 권태준 부회장은 묵직한 시가상자 하나를 박서연 준장에게 내밀었다.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상자 속 숨겨진 USB와 보증서를 명품 코트 주머니에 챙겼다. 이채원은 필요한 모든 것을 녹화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VVIP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가슴 속엔 거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다. 다음 날 이채원은 보안실에서 암호화된 녹음 파일을 해독하며 박서연 준장의 은닉 자산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박서연의 비밀 저택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소령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한남동, 대한민국 최상위 권력자들만의 요새. 박서연의 저택은 외부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된 사생활 보호형 펜트하우스였다. 이 건물의 실거래가는 무려 150억 원을 호가했다. 이 중장님, 바로 저곳입니다. 유엔빌리지 내에서도 가장 은밀한 VVIP동입니다. 군인의 정상적인 월급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지비조차 낼 수 없는 곳이죠. 게다가 최근 그녀의 동생 명의로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한소령이 노트북으로 복잡한 자금 세탁 경로를 가리키며 보고했다. 한소령, 박준장이 챙긴 시가상자의 진짜 내용물을 알아내야 해. 스위스 계좌 외에도 그림자 금융을 통해 엄청난 리베이트가 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어제 그자가 흘린 개인적인 과거사라는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게. 과거사 말씀이십니까? 혹시 중장님의 가족사와 얽힌 문제입니까? 이채원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래, 내가 군복을 입기 전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어머니의 그 사건 말이야. 박준장이 그 피 묻은 비밀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무기 삼을 작정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이채원의 어머니 한영숙 여사는 한때 병사들에게 천사라 불리던 수석 군의관이었다. 하지만 20년 전 군 당국이 은폐하려던 불법 임상실험의 부작용 사태를 외부로 알리려다 기밀 유출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제 전역을 당했다. 이 참혹한 사건은 이채원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고 그녀가 군 조직의 썩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복수심으로 장성의 길을 걷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한소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낡은 마이크로필름 저장소를 뒤져 20년 전 한영숙 여사 사건의 기소장을 복원해냈다. 그리고 그 변색된 문서 위에서 박서연 준장의 이름을 찾아냈다. 이 중장님,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한 여사님을 파면으로 몰고 간 결정적 익명 제보자와 조작된 증거물 제출자가 바로 당시 신임 중위였던 박서연입니다. 그녀가 한 여사님의 실험 일지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 유죄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채원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끓어오르는 살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박서연은 단순한 권력 지향주의자가 아니었다. 20년 전에도 동료를 팔아 자신의 진급 계단을 쌓았던 악마였다. 이중에 덫이었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지금은 방산 마피아와 결탁하고 과거에는 내 어머니의 목에 칼을 꽂았던 거야. 내 어머니가 흘린 피가 그녀가 달고 있는 저 별의 붉은 광채였어. 이채원은 크게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이성을 잃고 칼을 빼들면 저 교활한 뱀 같은 박서연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한소령,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로 조립하십시오. VVIP 라운지 영상, 한남동 저택의 가상화폐 세탁 기록, 그리고 20년 전 내 어머니를 제물로 바친 조작 사건까지. 우리의 반격은 단 한 발의 저격으로 끝나야 합니다. 전장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특별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이채원은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피해 복수와 군의 정화라는 거대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주 여의도의 심장부 국회의사당. 카메라와 조명이 빼곡히 들어찬 이곳에서는 차세대 국방 예산의 향방을 가를 국방위원회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최대 격전지는 최첨단 AI 드론 부대를 도입하려는 이채원 중장의 아이기스 AGIS 프로젝트와 기존의 중장갑 기계화 부대 유지를 고집하는 박서연 준장의 아이언 아이어론 시스템 중 어느 것을 국가 표준 작전으로 채택할 것인가였다. 박서연 준장은 이 청문회를 이채원의 숨통을 끊고 군사 패권을 장악할 단두대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이미 정계 핵심 인사들의 비리 스캔들 약점을 쥐고 흔들며 아이기스 프로젝트의 오류 가능성을 조작해 아이언 시스템을 지지하도록 판을 완벽하게 짜놓았다. 오전 10시 정각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채원 중장과 박서연 준장이 나란히 증인석에 착석했다.
두 여장군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살기는 넓은 회의장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박서연 준장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우아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게 세팅된 대본을 읊기 시작했다. 박서연 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이 중장님께서 발의하신 무인 AI 중심의 아이기스 AGIS 프로젝트는 화려하지만 매우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국방의 최우선 가치는 철저한 검증과 보수적인 방어선 구축입니다. 아이기스는 해킹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불완전한 기술에 군의 생명선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며 실전에서 통제 불능의 AI가 아군을 공격할 수도 있는 재앙을 낳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땅을 지켜온 강철 같은 기계화 보병 중심의 아이런 시스템을 전격 유지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타협 불가한 진리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매끄러웠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까지 터져나왔다. 해킹 위험과 보수적 방어선이라는 열쇠말은 뇌물을 받은 위원들이 명분을 세우기에 완벽한 핑곗거리였다. 이윽고 이채원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덮어버리고 매의 눈으로 위원석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채원 중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방금 박 준장님이 펼치신 기만적인 궤변에 단 한 글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고철 덩어리 전차 뒤에 숨는 것이 안보라면 우리 군은 도태되어 전멸할 것입니다. 미래전은 우주 공간과 사이버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초연결 전술의 무대입니다. 아이기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진화입니다. 박 준장님은 아이언 시스템의 안정성을 운운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시스템은 국방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자 썩은 부패 세력의 거대한 현금 인출기일 뿐입니다. 특정 기업의 고철 부품을 독점적으로 갈아 끼우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어떻게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까? 이채원의 맹공격은 박서연의 가식적인 방어막을 무참히 깨부수며 회의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참다 못한 박서연이 핏대를 세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중장, 방산업체와의 결탁이라니, 그따위 천박하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이 신성한 청문회를 더럽힐 작정입니까? 당신의 망언은 즉각 군사재판 회부감입니다. 박서연의 고함에 놀란 청문회 위원장이 서둘러 마이크를 켰다. 이중장 국회 모독입니다. 명확한 물증 없는 억측은 당장 중단하시오. 이채원은 여유롭게 손을 들어 장내를 진정시켰다. 물증.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녀는 한소령이 넘겨준 암호 해제된 특수 USB를 치켜들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손끝을 쫓았다. 저는 이 순간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박서연 준장의 극악무도한 매국 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술의 차이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방산 비리 카르텔의 실체입니다. 이채원이 중앙 시스템에 USB를 꽂자 거대한 국회 스크린에 VVIP 전용 비밀 클럽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고화질 적외선 영상이 송출되었다. 지난주 화요일 심야, 박서연 준장은 이 은밀한 장소에서 아이언 시스템의 독점 공급사인 글로벌 디펜스의 권태준 부회장과 미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나눈 추악한 거래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스크린에 파형이 그려지며 이채원이 직접 딴 도청 파일이 회의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박서연 준장. 그래서 한남동 최고급 빌라의 명예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태준 부회장. 염려 마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최종 결제가 떨어지는 순간 스위스 비밀 계좌로 약속된 자금과 금괴가 넘어갈 겁니다. 내년 국방부 장관 자리도 꿈은 아닐 겁니다. 스위스 계좌 한남동 저택.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의 단단한 뼈대를 뒤흔드는 끔찍한 녹취가 국회에 울려 퍼지자 청문회장은 삽시간에 폭탄을 맞은 듯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의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기자석에서는 미친 듯이 속보를 타전하는 소리만 가득했다.
안색이 백지장처럼 질린 박서연 준장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책상을 내리쳤다. 가짜입니다. 딥페이크 조작 파일입니다. 이채원 중장, 당신이 눈이 멀어 AI 기술로 내 목소리를 위조한 겁니다. 이는 국가 반역죄이자 씻을 수 없는 하극상입니다. 그녀는 거의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채원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섰다. 그녀의 형형한 눈빛이 박서연의 발악을 짓눌렀다. 과학수사대의 검증 결과가 든 파일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준장님. 제가 직접 그 어두운 구석에 숨어들어 당신의 그 추악한 미소를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게다가 동생 명의로 세탁한 한남동 150억짜리 요새의 불법 자금 출처 지표도 방금 특검팀에 넘어갔습니다. 철저히 숨겨왔던 자신의 악행이 온 세상에 까발려지자 코너에 몰린 박서연은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도끼 품은 눈으로 이채원의 심장을 찌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이채원,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 어미 한영숙이 20년 전 불법 부작용 은폐로 쫓겨났던 그 더러운 피가 흐르는데 너라고 다를 줄 알아? 네 어미의 그 잘난 기밀 누설 사건을 여기서 다시 까발려 줄까? 그 군의관 출신이었던 당신 어머니 한영숙의 재판을 기억하는가? 내가 바로 그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당신 어머니는 당시 군병원 내 불법 임상실험의 진실을 폭로하려다 도리어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지. 내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 덕분에 당신은 평생 그 치욕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살았어야 했는데. 박서연은 이채원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녀의 진짜 의도는 이채원을 도발하여 청문회장에서 난동을 피우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채원은 박서연의 악의적인 조롱에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한 박서연을 향해 격렬한 분노가 아닌 오히려 밑바닥까지 추락한 인간을 향한 차가운 연민의 눈빛을 던졌다. 그렇습니다. 박 준장님. 저는 단 하루도 제 어머니의 억울한 재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제가 군복을 입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만든 진짜 배우를 끌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채원은 홀로그램 스크린에 20년 전 한 여사의 기밀 해제된 사건 파일을 띄워 올렸다. 이어서 그 옆에는 당시 대위 계급이었던 박서연의 위증이 담긴 진술서 원본을 나란히 교차시켰다. 박 준장님은 20년 전에도 오직 본인의 안위와 진급만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새빨간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끔찍한 불법 임상실험을 고발하려 했으나 박 준장님의 위증 때문에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결국 박 준장님은 그 피 묻은 진술서를 훈장 삼아 지금의 별을 달 수 있었던 겁니다. 동료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자리에서 이제는 거대한 방산 비리까지 저지르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을 갉아먹는 진짜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채원의 치밀한 폭로는 박서연이 쌓아온 철옹성을 산산조각 냈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정막이 흐르는 진실의 심판대로 돌변했다. 정유진 준장은 한때 하늘을 찌를 듯 오만했던 군 수뇌부가 아니라 그저 검은 돈에 눈이 먼 초라하고 추악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위원장은 즉각 청문회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이채원 중장이 제출한 결정적 증거들, 즉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이 담긴 음성 파일과 해운대 고급 빌라의 자금 세탁 정황, 그리고 그것이 20년 전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는 방송 전파를 타고 전국을 뒤흔들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방부 장관은 지체 없이 박서연 준장을 보직 해임하고 군사보안사령부 내에 독립적인 특별검사팀을 출범시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군 검찰은 즉시 계좌 추적과 핵심 관련자 소환에 돌입했다. 이튿날 새벽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별관 3층에 위치한 박서연 준장의 집무실. 박서연은 밤새 독주를 들이켠 듯 눈이 풀리고
제복이 구겨진 처참한 몰골로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이채원을 향한 파괴적인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었다. 박서연 준장은 이를 갈며 혼잣말을 짓거렸다. 이채원, 내까짓게 감히 내 20년 공든 탑을 무너뜨려. 내가 순순히 당할 것 같아? 내 뒤에 있는 정치권 인맥과 권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력을 총동원해서 널 반역죄로 엮어 군사법정에 세우고야 말겠다. 항명 및 군사기밀 유출죄로 내 숨통을 끊어놓겠어. 바로 그 순간 거친 발소리와 함께 군 검찰 특별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석 수사관이 그녀의 코앞에 구속영장을 들이밀었다. 박서연 준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또한 차세대 전술 시스템 무단 복제 및 해외 유출 시도 혐의도 추가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박서연은 미친 듯이 발악하며 물건을 집어던졌지만 이미 도간에 든 쥐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탐욕과 기만이 빚어낸 썩은 동아줄은 이채원의 흔들림 없는 뚝심 앞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수사관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채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널 찢어 죽일 거야. 박서연 준장이 수감된 후 군 검찰의 칼날은 거침없이 방위산업계의 거물들을 겨냥했다. 도주를 시도하던 권태준 부회장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조세 피난처를 거쳐 박서연의 차명 펀드로 쏟아져 들어간 수백억 원대 비자금 생태계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이와 함께 이채원의 수건이었던 어머니 한영숙 여사의 20년 전 불명예 전역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착수되었다. 윤지연의 위증모의 정황이 담긴 비밀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과거 군병원 생체 실험의 진짜 주동자들을 참을 새로운 스모킹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주일 뒤 국방부 장관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 근본 박서연 준장이 주도한 최악의 군납 비리 사태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뼈저리게 사죄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수치스러운 사태를 군 적폐 청산의 전환점으로 삼아 환골탈퇴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채원 중장의 모친 한영숙 여사께서 겪으신 20년 전의 비극적인 파면은 박서연의 치밀한 조작과 위증이 만들어낸 억울한 사법살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한영숙 여사의 무죄를 선포하며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드림과 동시에 훈장 추서 및 국가 유공자 예우를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그날의 대국민 담화는 이채원의 멍든 가슴에 내리는 따뜻한 단비와도 같았다. 평생을 바쳐 떼썼던 어머니의 완전한 신원 복권이 마침내 기적처럼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동시에 국방부 수뇌부는 이채원 중장이 창안한 독자적인 차세대 무인화 타격 전술, 고스트 스트라이크를 전군의 핵심 교리로 공식 채택했다. 이 새로운 전술 교리는 대한민국 국군의 비대칭 전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천재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극찬을 받았고, 이채원 중장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나 부패 청산의 아이콘을 넘어 미래 전장을 호령할 최고 사령관 감으로 우뚝 섰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이채원은 용산 국방부 청사의 고위장성 집무실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기나긴 싸움 끝에 쟁취한 완전한 승리였건만 그녀의 표정은 승전가를 부르는 대신 무거운 책임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액자 속에 담긴 어머니의 빛바랜 흑백 사진에 머물렀다. 군의관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날의 어머니는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올곧고 다정한 눈빛으로 딸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윽고 이채원의 집무실 문이 가볍게 노크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지방을 넘어온 사람은 박서연 준장 구속 이후 붕괴 직전이던 지휘 체계를 빠르게 수습했던 방첩사령부 소속의 백발이 성성한 노장군이었다. 그는 이채원을 향해 굳건하고도 진심 어린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 중장,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이 컸을 텐데 정말 대단했네. 자네의 굽히지 않는 절개가 없었더라면 우리 군은 박서연 준장의 더러운 커넥션에 휘둘려 국가 안보를 시궁창에 처박을 뻔했어. 자네는 이 나라를 구한 진정한 수호자일세. 이채원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답례를 했다. 과찬이십니다. 장군님.
저는 그저 이 나라의 녹을 먹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번 뼈아픈 시련을 헤쳐오면서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신념? 그게 무엇인가? 노장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이채원은 대형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드는 용산의 저녁 하늘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박서연 준장님은 저보다 훨씬 화려한 이력과 압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신성한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시켰죠. 반면 저는 이별 세계라는 무게를 거짓을 베어내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날카로운 검으로 쓰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장군님,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과 계급장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을 짓밟고 권력을 탐하라고 달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은 곧 피 끓는 헌신과 책임의 결정체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라는 지엄한 맹세인 셈이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넓은 집무실 공기를 장엄하게 채웠다. 정유진의 파멸과 이채원의 도약은 단순히 선악구도의 결말을 넘어 구시대적인 위계질서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군인 정신과 투명한 도덕성이 승리했다는 찬란한 기념비와 같았다. 이채원은 노장군을 향해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앞으로 저는 이 어깨의 별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가혹한 책무를 기꺼이 감내할 것입니다. 백이나 줄타기가 아니라 저 같은 후배 장교들이 오직 전술적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만으로 인정받는 투명하고 강인한 선진 강군을 이룩하는데 제 남은 군 생활을 불태우겠습니다. 이채원 중장의 기나긴 여정은 박서연 준장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높은 계급장이 아닌 꺾이지 않는 투지에서 나온다는 위대한 통찰을 남겼다. 권력이라는 독배를 헌신이라는 해독제로 정화해야만 비로소 참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사리사욕에 물든 자는 결국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히지만 목숨을 건 정의로운 헌신은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빠진 조국의 내일을 수호한다는 뜨거운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박서연 준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국방부 전역에는 부패 세력을 뿌리 뽑는 거센 피바람이 몰아쳤다. 박 준장의 검은 인맥으로 호의호식하던 적폐 세력은 줄줄이 옷을 벗었고 이채원 중장은 단숨에 국방개혁의 강력한 아이콘이자 능력주의 리더십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했다. 부패 스캔들이 일단락되자 이채원은 자신이 고안해낸 차세대 지능형 속결 전술 네트워크의 완벽한 전력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이 시스템은 구시대적인 방어 거점 사수 개념을 완전히 탈피하여 스웜 드론 정찰망과 딥러닝 AI 비전 알고리즘을 융합해 적의 지휘부 동선을 1초 단위로 예측하고 초음속 기동 타격대로 적의 심장부를 선제 타격하는 초정밀 공격 전술의 집약체였다. 이른 아침, 무대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 과학화 훈련장으로 옮겨졌다.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갑 기동 훈련장이자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메인 전장이었다. 이채원은 제1군단 연합작전 통제관 자격으로 신형 전술 네트워크의 최종 검열을 주관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의 이동식 야전 지휘소 CP 외관은 투박한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으나 내부로 들어서면 사방이 홀로그래픽 상황판과 냉각팬이 맹렬하게 돌아가는 슈퍼컴퓨터 서버렉으로 꽉 차 있어 마치 최첨단 빅테크 기업의 벙커 랩실을 방불케 했다. 최소령, 전술 네트워크의 심장인 다중정찰, 타격 루프의 현행 레이턴시는 어떻게 나오지? 이채원이 전술 통신용 헤드셋을 귀에 밀착시키며 날카롭게 물었다. 패널을 조작하던 전술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 최건우 소령이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했다. 이중장님, AI 군집 서버가 전장 변수를 연산하고 최상위 위협 표적을 로곤하여 타격조에 데이터 링크를 쏘는 데까지 현재 평균 2.7초가 소요됩니다. 구형 지휘 통제망에서는 작전 인가까지 무려 15분이나 허비되던 프로세스입니다. 2.7초라. 핑이 아직 튀고 있군. 내 컷라인은 무조건 1.9초 미만이야.
포탄이 빗발치는 전방에서 그 0.8초의 딜레이는 우리 아군 일개 소대가 증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찰나다. 이채원의 눈빛에는 지독한 완벽주의가 번뜩였다. 이채원이 밀어붙인 이 파격적인 시스템은 보수적인 노장군들 사이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SF 소설이다. 야전 보병들의 장비 운용 능력이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엔 비아냥에 부딪혀왔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번 모의 전투에서 이 시스템이 가져올 파괴적인 효율을 변명의 여지 없이 증명해내야만 했다. 가상의 적군 특수부대가 군사분계선을 기습 돌파했다는 시나리오 아래 사이렌이 울렸다.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전장은 압도적인 정보 우위로 통제되기 시작했다. 성층권에 띄워진 스텔스 정찰 드론들이 빨아들인 수천 개의 시각 데이터는 중앙 AI 연산망으로 빨려 들어갔고 적 특수작전조의 도주라인, 은폐 가능한 매복 포인트, 방어선의 데드존이 3D 홀로그램 지형도 위에 시뻘건 궤적으로 오차없이 렌더링되었다. 기계음이 울렸다. AI 전술 분석 보고. 적성 부대. 5분 이내에 포천 외곽 5번 우회도로를 돌파하여 교두보를 형성할 확률 95.8%. 이채원은 모니터의 데이터를 확인하자마자 즉각 전술 무전망을 열고 기동 타격, 지휘관을 호출했다. 신속 타격 알파팀, 당장 5번 국도 남방 3K무 고지대로 진출해 크레모와 매복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퇴로를 완전히 봉쇄하라. 무인 폭격 현대 고스트. 7은 본대보다 먼저 좌표로 진입해 적 선두 장갑 차량의 궤도를 핀포인트로 날려버릴 스탠바이를 유지하라. SRT의 정밀한 통제 아래 작전에 투입된 타격대는 단 3분 만에 적의 주요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며 가상 적군 지휘부를 괴멸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지휘 통제실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중장님. SRT 시스템이 적의 우회로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소령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중장님, 핵심 정찰 자산인 드론 유닛 팬텀 7과의 데이터 링크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통제실의 유대위가 창백해진 얼굴로 보고했다. 이채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팬텀 7은 SRT 전술 네트워크의 신경망과도 같은 필수 자산이었다. 이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작전 전체의 치명타였다. 즉시 통신 단절 원인을 분석해 단순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외부 전파 방해인지 1분 내로 확인하라. 정확히 1분 뒤 시스템을 스캔한 유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중장님, 기기 결함이 아닙니다. 암호화된 특정 주파수 대역을 겨냥한 고출력 재밍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자기 간섭은 군용 하이엔드급 전자전 무기입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상훈련이 아니라 누군가 SRT의 실전 배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벌인 사이버 테러였다. 설마 박서연 준장을 추종하던 잔당들의 소행 아닐까요? SRT 시스템의 허점을 찔러 이중장님을 실각시키려는 속셈일 겁니다. 최소령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추측했다. 그러나 이채원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박준장 세력의 자금력으로는 이런 최신형 전파 교란 장비를 밀반입할 수 없어. 이건 훨씬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쥔 마쿠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뜻이다. SRT가 정식 도입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집단이 움직인 거야. 이채원은 흔들림 없이 사이버 대응팀에 명령을 하달했다. 즉각 백업 채널로 암호화 통신을 우회시키고 팬텀 7을 자동 귀환 모드로 전환해 동시에 재밍 신호의 역추적을 시작한다. 군용 전자전 장비는 IP와 신호 발신지를 실시간으로 변조하기 때문에 진원지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였다. 그러나 SRT의 강력한 딥러닝 AI 엔진은 미세한 신호 패턴을 분석하여 단 4분 만에 발신지를 포천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지대로 특정해냈다. 이채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알파 타격대 즉시 해당 폐공장으로 출동한다. 사살이 아닌 전원 생포가 최우선 목표다.
꼬리 자르기를 하기 전에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배후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다. 이채원은 작전 지시 직후 한소령에게 보안 회선으로 연결했다. 한소령. 과거 무기 비리 사건 때 거론됐던 한영 방위산업의 권태준 부회장 인맥을 샅샅이 뒤져 특히 고도화된 전자전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 출신을 찾아내. 이건 그들이 독점해온 무기 납품 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일 거다. 한소령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즉각 대답했다. 이중장님, 권 부회장의 최측근인 기술 고문 중 한 명이 특수전사령부 전자전 통신장교 출신입니다. 이틀 전부터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고 은신처로 추정되는 외곽 빌라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채원의 뇌리에 사건의 전말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정유진은 꼬리가 밟혀 파멸했지만 그녀가 구축해놓은 거대한 방산 마피아 조직은 암약하며 SRT의 도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SRT가 전군에 배치되면 구시대적인 불량 무기들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던 그들의 검은 돈줄이 영원히 끊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장을 급습한 알파 타격대는 폐공장 지하실에서 다량의 불법 제밍 장치와 함께 한영방위 산업 마크가 찍힌 유니폼을 입은 기술자 3명을 제압했다. 초기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해 공작이 국방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였음을 털어놓았다. 이채원이 통제실로 복귀하자 안도의 보고가 이어졌다. 팬텀 7은 손상 없이 기지로 복귀했고 우회 네트워크를 통해 중단되었던 전술 훈련은 오차 없이 재개되었다. SRT 시스템은 기습적인 사이버 테러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자가 복구 능력과 전술적 유연성을 뽐내며 아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훈련을 마무리지었다. 이 일련의 사태는 이채원에게 뼛속 깊은 각성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상대하는 적은 군부 내의 정치 파벌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뿌리를 갉아먹는 거대하고 부패한 방산 카르텔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한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더 냉혹하고 치밀해져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이제 단순한 군대 정화를 넘어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거대한 사명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SRT 시스템이 거둔 경이로운 실전 데이터는 한국을 넘어 주한미군 사령부 USFK 지휘부에까지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미군은 AI를 접목한 이 전술망의 잠재력에 매료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가져올 변수들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했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사안이었다. 며칠 뒤 평택과 오산에 걸쳐 있는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의 연합사령부 비밀회의실에 양국 수뇌부가 마주 앉았다. 이채원 중장 맞은편에는 미군 대표인 50대 후반의 존슨 중장이 자리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굵직한 실전을 거친 그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화력전을 선호하는 보수주의자로 한국군이 독자 개발한 SRT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다. 이 중장, 당신의 SRT가 최근 시뮬레이션에서 훌륭한 타격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인정하오. 하지만 AI 기반의 완전 자동화 전술망은 역으로 연합군의 1급 기밀을 고스란히 노출시킬 위험이 다분하오. 무엇보다 포천 훈련 당시 발생한 재밍 사태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외부 간섭에 취약한지 증명한 셈이지. 미군은 결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걸 수 없소. 존슨 중장의 어조는 날이 서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려를 넘어 SRT를 한미연합훈련의 주력 체계에서 배제하려는 강한 견제였다. 사실 이 강경한 태도 이면에는 미군 수뇌부까지 선을 댄 한국 내 기득권 장성들과 시장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산업계의 조직적인 로비가 스며들어 있었다. 이채원은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존슨 중장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존슨 중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보안 취약점은 이미 다중 방화벽 패치로 해결되었습니다. 게다가 포천에서의 전파 교란은 시스템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아군의 통신 주파수를 미리 빼돌린 내부자의 소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특정 사기업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안보 테러였음을 밝혀내고 주동자들을 전부 구속했습니다.
이채원은 박서연 준장이 얽혀있던 방산 마피아의 비자금, 내역과 부품 비리 문건을 미군 지휘부 앞에 가감 없이 꺼내놓았다. 존슨 중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한국군의 고질적인 파벌 싸움과 유착관계는 CIA 보고서를 통해 짐작하고 있었으나 이처럼 젊은 한국군 장성이 자국의 치부를 동맹국 앞에서 이토록 투명하게 파헤칠 줄은 상상조차 못한 까닭이었다. 당황한 기색을 지운 존슨 중장이 빠르게 화제를 전환했다. 부패 척결에 대한 귀관의 의지는 높이 사겠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데이터 무결성이오. 미군의 민감한 전략 자산 데이터가 SRT 시스템과 연동될 때 단 1바이트라도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 끔찍한 파장은 누가 책임지겠소? 바로 이것이 미군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 논점이었다. 이채원은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존슨 중장님, SRT의 코어 AI는 미군의 극비 데이터를 서버에 축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투 상황에 맞는 실시간 연산에만 활용된 뒤 곧바로 휘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양국군이 교차 검증하는 양자 암호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채원의 손놀림에 따라 회의실 중앙의 홀로그램 테이블 위로 극도로 정교한 SRT의 방어 프로토콜 설계도가 떠올랐다. 화면을 보시죠. 기존의 메인프레임 방식과 달리 SRT는 한미 양국의 다중 서버의 정보가 쪼개져 분산 저장됩니다. 누군가 접근하려 하면 그 즉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록이 영구히 박제됩니다. 사실상 현재 연합군이 쓰는 구형 통신망보다 수십 배는 더 견고한 사이버 요새인 셈입니다. 이채원의 거침없고 이성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존슨 중장이 쌓아올린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지스러운 애국심이나 동맹의 의무를 들먹이는 대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통계와 암호학적 팩트만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벙커 안에는 팽팽한 정적이 맴돌았다. 백전노장 존슨 중장조차도 이채원의 치밀한 논리와 해박한 전술 시스템 이해도 앞에서는 속으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인정하겠소. 이중장 귀관이 제시한 보안 아키텍처는 나무랄 데가 없군. 하지만 워게임의 승리가 전장에서의 피를 막아주진 않소. 우리는 본 훈련에 앞서 가장 가혹한 형태의 검증을 거치길 원하오. 미 최정예 특수전 부대인 델타포스와의 모의 교전을 제안하겠소. 여기서 SRT가 미군 지휘 체계와 매끄럽게 융합되며 초단위의 작전 효율을 입증해낸다면 미 태평양 사령부의 이름을 걸고 이 시스템을 연합군 표준 전술로 승인하겠소. 이것은 이채원이 넘어야 할 최후의 절벽이자 자신의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 절호의 찬스였다. 압도적인 장비와 실전 경험을 지닌 미군 특수부대와 대등하게 겨뤄 성과를 낸다면 국내의 낡은 군부 세력은 더 이상 딴지를 걸 명분을 잃게 된다. 이채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존슨 중장님, 우리 대한민국 군의 미래가 담긴 SRT가 전장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산 기지를 나서는 이채원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오늘의 결전은 단지 무기 체계를 승인받는 자리를 넘어 부패로 찌든 군 내부의 악습을 청산하고 진정한 글로벌 군사 파트너로서 당당히 서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지휘 차량에 올라탄 이채원은 즉시 한소령에게 통신을 넣었다. 한소령, 미 델타포스와의 전면전이다. 이게 우리의 목숨줄이 걸린 최종 관문이 될 거다. 당장 미 특수전 부대의 최근 5년치 시가지 전투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SRT의 신경망이 저들의 비정형적인 침투 루트를 즉각적으로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명령 수신했습니다. 이중장님.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만 통과하면 이중장님의 국방혁신안은 대한민국을 넘어 펜타곤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전설이 될 겁니다. 한소령의 굳센 대답 속에는 승리에 대한 열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이채원은 까마득하게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군을 이기는 단발성의 승리가 아니었다. 박서연처럼 제2속만 차리는 썩은 장성들을 도려내고 첨단 기술과 숭고한 사명감으로 재무장한 완전히 새로운 국군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투쟁은 이제 비좁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라는 더 큰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가올 한미연합 워게임의 격전지는 김포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복합훈련장으로 결정되었다. 고층 빌딩 모형과 험준한 산악지대가 뒤섞인 그곳은 AI의 한계를 시험하기에 최적의 사각지대였다. 작전 암호명은 프로젝트 이카루스. 과연 SRT 시스템이 태양에 타죽지 않고 아군을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고지까지 인도할 수 있을지 증명해야만 하는 물러설 수 없는 비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채원 중장이 이끄는 한국군 부대는 최신 SRT 전술 타격대를 전면에 내세웠고 존슨 중장이 지휘하는 미군은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델타포스를 파견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명확했다. 델타포스가 김포 폐공장 지대에 설정된 가상의 생화학 무기 저장소를 지키는 한국군을 뚫고 침투하는 것이었다. 아침 6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자 델타포스는 어둠 속의 유령처럼 은밀하게 기동했다. 그들은 단연간 축적된 산악 침투 기법을 발휘하며 SRT의 공중 열화상 드론망을 교묘히 피해 계곡지대로 파고들었다. 미군 지휘 통제실에서는 존슨 중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이채원의 지휘 전략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이 중장, 델타포스 대원들이 벌써 SRT의 감시 반경에서 사라진 듯하오. 아날로그식 침투는 최첨단 AI도 놓치기 마련이지요. 이채원은 여유로운 웃음을 보이며 답했다. 존슨 중장님, SRT의 진짜 무기는 단순한 예측 시스템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무한한 자가 학습과 환경 적응력에 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SRT의 기존 순찰 루틴의 맹점을 파고들며 완벽한 잠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은 SRT의 인공지능이 지난 해안 경계 작전의 실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풍향, 습도, 야생동물의 이동까지 계산해 드론의 궤적을 불규칙하게 바꾸도록 진화했다는 점이었다. 통제실에서 최소령이 다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AI 알고리즘 분석 결과 델타포스는 현재 김포 외곽 D2구역에 매복해 있으며 버려진 지하 방공호를 통해 진입할 확률이 85% 이상입니다. 이는 그들이 1차 감시망을 무력화했음에도 주변 식생의 미세한 흔들림과 지열의 불균형을 탐지해낸 기적 같은 분석이었다. 이채원은 즉각 작전을 하달했다. 제3기동 타격대 D2구역 입구에 함정 유닛을 배치하라. 신경 교란용 특수 섬광탄을 세팅하고 선제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다가왔다는 그들의 오만을 산산조각 내야 해. 이채원의 치밀한 지시대로 매복조가 움직였고 델타포스가 방공호 문을 여는 순간 거대한 섬광과 연막이 피어오르며 그들의 동선은 완전히 봉쇄당했다. 델타포스의 베테랑 지휘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자신들의 은폐술이 완벽하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미군 지휘부 역시 술렁였다. 세상에 델타포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다니. 이토록 정밀한 타겟팅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존슨 중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채연 중장은 화면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존슨 중장님, SRT의 연산에는 인간의 감정적 맹점이나 교범의 얽매인 낡은 지식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AI는 미군의 과거 기밀 작전 패턴까지 딥러닝으로 분석했고 현재 김포의 미세 기후 변화를 접목시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경로까지 낱낱이 도출해냈습니다. SRT의 핵심은 적의 허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적이 믿는 가장 확실한 돌파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델타포스는 계획을 전면 수정. 인근 버려진 상가와 농가가 혼재된 복잡한 시가지로 숨어들어 변칙적인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열상 장비마저 무력화시키는 극도로 까다로운 전술로 재래식 탐지망으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SRT의 진정한 파괴력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빛을 발했다. AI 시스템 보고 적성 부대
민간인 거주 구역 진입 확인. 교전 수칙에 의거해 AI 윤리 프로토콜 가동. 즉시 비살상 및 인프라 보호 모드로 전환합니다. 주변 사설 CCTV, 신호등 센서, 공용 와이파이 트래픽을 연동하여 도주로를 매핑 중입니다. 최소령의 보고가 스피커를 울렸다. SRT는 제한된 군사 레이더를 넘어 민간 통신망의 빅데이터까지 합법적으로 차용하여 델타포스의 그림자를 그물망처럼 엮어냈다. 이 초연결 데이터 융합 기술은 펜타곤의 전술가들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이채원은 이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통해 초소형 스웜 드론들을 띄워 델타포스의 우회로를 겹겹이 차단했고, 마침내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삼은 김포 외곽의 낡은 물류 창고를 포위했다. 한국 특수대원들은 전자기 펄스와 테이저 기술을 활용한 비살상 진압으로 델타포스 요원들을 추수하듯 차례로 포획했다. 작전 종료, 적 전원 생포. 미군 작전 통제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존슨 중장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채원 중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훈련 전의 의구심에서 철저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중장, SRT의 위력은 전율이 일 정도입니다. 당신은 구시대의 야전 사령관이 아니라 미래전의 설계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의 우위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체스판의 규칙 자체를 뒤엎어버린 혁명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한미 동맹의 작전 수행 능력을 격상시킬 핵심 자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존슨 중장은 흔들림 없는 각도로 이채원에게 경례를 올렸고, 그녀 역시 단호한 경례로 화답했다. 두 장군의 경례는 단순한 군사적 예우를 뛰어넘어 피와 철이 아닌 데이터와 통찰이 지배하는 새로운 리더십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채원 중장은 사욕에 눈이 멀어 조직을 갉아먹던 박서연 준장의 패단을 청산하고 오직 투명한 실력과 끊임없는 혁신만이 진정한 리더를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녀의 과감한 결단력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국군의 작전 수행력을 단숨에 글로벌 최상위권으로 올려놓았으며, 훗날 사관학교의 모든 생도들이 우러러보는 정의로운 지휘관의 전설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날의 충격적인 모의 전투 결과는 곧바로 펜타곤과 전 세계 국방 매체에 대서특필되며 이채원 중장의 이름을 글로벌 군사계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SRT 플랫폼은 차세대 연합작전의 표준 모델로 즉각 인가되었고, 그녀는 군의 패러다임을 재창조한 천재적인 전술가로 추앙받게 되었다. 작전의 최종 성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이채원이 용산 합참본부로 복귀하던 날, 브리핑룸의 공기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과거 그녀를 견제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던 고위 장성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와 뜨거운 경외의 눈빛을 보냈다. 파격적인 진급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던 자들도 이제는 그녀의 압도적인 안목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단상으로 내려와 그녀의 정복에 영예로운 무공 훈장을 달아주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채원 중장, 자네는 어깨에 달린 별의 개수보다 가슴에 품은 신념의 무게와 변혁을 향한 열망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해 보였네. 진정한 승리자야. 무엇보다 박서연 준장이라는 거대한 내부의 적과 맞서 싸우면서도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의를 관철한 자네의 품격은 우리 전 군에 나아갈 지표가 될 것일세. 대한민국 군대는 자네 덕분에 낡은 허물을 벗고 진정한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했네. 이채원은 묵묵히 그러나 결연한 눈빛으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훈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으나 금빛으로 빛나는 그 훈장은 그녀가 겪어낸 지독한 모략과 고독한 책임감을 온전히 보상받는 훈장 이상의 훈장이었다. 성대한 수훈 행사가 모두 막을 내린 늦은 오후, 이채원은 한소령의 호의를 받으며 상암동 한강변의 인적 드문 테라스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따뜻한 노을빛을 받으며 앉아있는 어머니 한영숙 여사가 있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진 한 여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채원이 다가가 어머니의 맞은편에 사뿐히 앉았다. 채원아, 네가 정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구나. 네가 처음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애미는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었단다. 내가 당했던 그 지독한 군내의 폭력이 내 딸을 집어삼킬까 봐서 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불켰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처는 제게 나침반이 되었어요. 불의에 눈 감지 않고 맞서 싸우는 굳센 기계야말로 군복을 입은 자의 진짜 자존심이라는 걸 매일 밤 가슴에 새겼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다름 아닌 어머니셨습니다. 이채원은 테이블 너머로 어머니의 작은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잠시 후 이채원은 안주머니에서 낡아 보이는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어머니, 이거 박서연 준장이 군사법원에 서기 전날 밤 저를 통해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참회하며 남긴 친필 서신입니다. 한 여사는 예상치 못한 발신인의 이름에 흠칫 놀라며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그 속에는 박소연이 20년 전 자신의 출세를 위해 한 여사에게 가혹한 위증을 했던 과거부터 최근에 거대한 방산 마피아와 결탁했던 추악한 진실까지 낱낱이 고백하며 피눈물로 쓴 참회록이 담겨 있었다. 저는 권력이라는 신기루에 눈이 멀어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 탐욕이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중장님의 어머니가 흘리신 피눈물, 그리고 숱한 멸시와 함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이중장님께 엎드려 사죄합니다. 별의 무게에 짓눌려 타락했던 저는 오히려 저보다 계급이 낮았던 이중장님을 통해 참된 리더의 숭고한 용기를 배웠습니다. 제 끔찍한 업보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의 이 참담한 어리석음을 자비로 덮어주시길 빕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어 내려간 한 여사의 두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기하게도 그 눈물에는 20년 묵은 증오 대신 헛된 야망에 인생을 바친 한 인간에 대한 처연한 연민이 묻어 있었다. 채원아, 이 가여운 사람 역시 별을 달겠다는 그 허황된 감옥에 갇혀 한평생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겠지. 나는 이제 이 사람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빛나게 되찾았으니 이 사람이 감옥에서나마 진정으로 참회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길 기도하마. 이채원은 어머니의 한없이 넓고 따뜻한 관용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진정한 정의의 완성은 피 묻은 칼날을 휘두르는 복수가 아니라 그 악연의 끈을 자비로 끊어내는 화해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 여사는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박서연에게 복수의 칼 대신 따스한 햇살 같은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진 이채원은 한 달 뒤 국방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전과 혁신 리더십 특별 포럼의 단상에 올랐다. 강당은 그녀의 육성을 직접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사관생도와 영관급 장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이채원은 강단을 서성이며 자신의 치열했던 전투와 내적 성장의 기록을 담담히 풀어냈다. 저는 건군 이래 최연소로 3스타라는 무거운 계급을 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악한 권력 암투, 피비린내 나는 비리 스캔들, 그리고 펜타곤과의 팽팽한 기술 동맹까지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여정 끝에 제가 얻은 단 하나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별은 남을 군림하기 위해 쓰는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는 섬뜩할 만큼 무거운 멍에라는 사실입니다. 정유진 준장은 그 별을 사유화하여 타인의 피를 쥐어짜고 배를 불렸지만 그 탐욕의 모래성은 결국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쟁취한 승리는 부패의 사슬을 끊고 실력과 도덕성으로 승부한 결과입니다. SRT 프로젝트의 대성공 역시 차가운 AI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조국의 안위만을 위해 땀 흘린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신념이 빚어낸 찬란한 기적입니다. 이채원은 단상 앞으로 다가가 객석을 향해 단호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 호국간성 여러분, 훗날 여러분의 양어깨에 얹혀질 장성에 빛나는 별은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성과 전술을 가장 춥고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
그리고 가장 지엄한 조국의 평화를 위해 남김없이 불태우라는 준엄한 소명입니다. 겉으로 빛나는 쇳덩이의 개수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장 고동과 함께 뛰는 투명한 윤리의식입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 철기둥 같은 사명감을 세우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눈빛이 곧 대한민국 군대가 맞이할 눈부신 내일의 이정표입니다. 그녀의 뜨거운 연설이 끝나기 무렵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강당 천장을 뚫을 듯한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냈다. 앳된 얼굴의 사관 생도들은 이채원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롤모델을 통해 비열한 암투 대신 숭고한 희생을, 파벌 싸움 대신 과학적 혁신을 지향하는 차세대 국군의 비전을 자신들의 DNA에 깊이 각인했다. 이채원 중장이 걸어온 가시밭길의 역사는 썩어빠진 개인의 아집이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 경고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는 잣대와 투지를 지닌 단 한 명의 개척자가 어떻게 거대한 카르텔을 부수고 시스템의 근본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증명한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였다. 그녀가 거머쥔 눈부신 성취는 권력자들의 단순한 밥그릇 싸움 종식이 아니었다. 군복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목숨을 건 헌신과 책임감이 알량한 개인의 출세욕을 언제나 압도한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역사의 페이지에 굵게 새겨 넣었다. 이토록 눈부신 통찰력과 기계를 갖춘 젊은 장군의 굳건한 수호 아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직 땀 흘려 얻은 실력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만이 영광의 월계관을 쓰는 완전한 진화의 시대로 힘차게 행진하기 시작했다.